송화진 전북지사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대선 주자와 정당을 상대로 전북목 찾기 프로젝트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다국적 할인 매장 체인인 코스트코 측이 전주 에코시티에 입점을 희망하면서 전주시와 입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달리는 차량을 위협하는 보복운전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걸리면 최대 7년간의 옥살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호남 안에서 전북 몫을 찾겠다. 송화진 지사가 새해 들어 가장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부 인사차별 개선 같은 실행 방안이 나왔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특히 관심이 높은데 일단 대선 주자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이종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송화진 지사가 전북 몫을 찾겠다고 밝힌 것은 호남 전체에 가려 전북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인사와 예산, 각종 지역 개발에서 호남 몫은 있지만 전북 몫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호남 중에 그 중에 어딘가 하나의 이익이 가거나 장차관이라도 하나면 호남은 다 대접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방식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 전라북도가 전북목 찾기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 9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장관 한 명 없는 현재 인사차별의 개선을 요구하고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 등 국가사업의 정상화 촉구, 그리고 각종 국토계획에서 전북만의 독자적인 권역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특히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등 44개 사업을 각 대선 주자 측에 전달하고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대선 공약 발굴부터 그동안 차별받았던 정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 발굴을 해서 공약화시키는 작업. 대선 주자들의 경우 호남 내 전북 차별 그리고 전북목 찾기에 대해 입장이 엇갈립니다. 호남 중에서도 전북이 또 호남에서도 소외되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중의 피해를 입었다. 단순하게 우리 지역이 차별받고 소외받았다라는 말로서만 정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북목 찾기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라북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내일 군산 공설시장에서 상인들과 만나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듣고 노동자 대표를 자임해온 소신도 피력할 계획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총장도 귀국 이후 처음으로 모레 전북을 방문해 여성 일자리 센터 등을 찾아 설 이후 지역 민심을 들을 예정입니다. 다국적 창고형 대형 할인 매장인 코스트코가 전주 에코시티 입점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지역 상권 보호를 이유로 여전히 반대 입장인데 입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유통기업인 코스트코는 지난 18일 부사장 명의로 전주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래전부터 전주의 입지를 찾고 있었다며 전주시에 코스트코 운영 방법과 지역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공식적으로 입점 의향을 내비친 겁니다. 하지만 시는 창고형 할인 매장은 절대 불가하다며 별도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 전체 상권뿐만 아니라 우리 시 외에 인근 시군 주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주시는 애초 대형마트 입점을 불허했다가 주민들이 반발하자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용역 결과 대형마트 한 곳 정도는 필요하다는 안이 제시됐고 시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창고형 할인 매장은 하루 방문객이 일반 대형마트보다 4배 이상 많은 2만 명으로 영향이 훨씬 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창고형은 제외하기로 했지만 에코시티 입주민들은 대형마트와 창고형 매장이 뭐가 다르냐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반면에 소상공인들은 창고형 매장을 포함한 대형마트 입점 자체에 부정적입니다. 전주시에서 참 이런 용역을 줬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입찰 과정을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얘기가 들 때 그때는 좀 나서야죠. 전주시는 조만간 지구 단위 계획을 바꿔 입찰에 나설 방침이지만 주민과 상공인들의 입장이 모두 달라 당분간 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다른 차량을 위협하는 이른바 보복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적발될 경우 면허 취소 같은 행정벌은 물론 중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차가 휴게소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옆에 달리던 승용차를 밀어붙입니다. 시내에서도 한 차량이 돌연 속도를 내며 주행 중인 승용차를 몰아붙입니다. 추월에 급제동도 서슴지 않는 보복운전에 위기를 모면한 피해 운전자는 한동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뒤를 이렇게 박을 듯이 와가지고 옆으로 붙이더라고요. 실제로 당하니까 심장이 떨리고 놀랍더라고요. 이 같은 보복운전으로 지난해 도내에서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만 65명에 이릅니다. 보복운전을 하는 순간 차량은 흉기나 망치 같은 위험한 도구로 분류돼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복운전은 단순한 협박, 폭행이 아니라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으로 적용돼 징역 5년에서 7년의 중형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구속 시에는 면허 취소가 되고 불구속 시에도 면허 정지가 40일에서 100일까지 되기 때문에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보복운전을 당했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블랙박스와 목격자를 확보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고하면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보행 환경을 바꾸겠다며 전주시가 대학로 앞 길에 꽤 많은 돈을 들였다는데 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불법 주정차와 노점 탓인데 적극적인 단속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걷기 편한 거리를 만들겠다며 지난해 내내 보도블럭을 교체한 전북대 앞길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문 불법 주정 차량들은 도로 절반을 주차장으로 만들었고 보행자들을 위해 폭을 늘린 인도 역시 차량들 찾습니다. 주차 금지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내걸려도 화물차는 보란듯이 인도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뿐만 아니라 상점에서 내놓은 이런 입간판들도 보행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도를 차지한 것은 노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틈이 없을 정도로 노점들이 늘어선 데다 어떤 곳은 텐트까지 쳐 보행을 방해합니다. 전이랑 다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불법 주차 같은 거는 저희가 움직일 때 아무래도 불편하다 보니까 이런 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전주시가 대학로 젊은이들의 보행 편의를 돕겠다며 쏟아부은 돈은 10억 원. 하지만 불법 주차와 노점 공간만 늘려준 꼴이 됐습니다. 한 10개월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공사기간이라 다니지를 않으니까 손님들도 적고 경기도 지장이 많죠. 전주시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비는 뒷전이고 추가로 수십억을 들여 상점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혈세를 낭비하기보단 돈을 들인 도로가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그렇지 않다면 뭘 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올해 첫 수주에 성공했지만 군산조선소 존치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노르웨이 선사로부터 31만 9천 톤급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2척을 수주했으며 올해 수주 목표를 58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잠정 폐쇄를 발표한 군산조선소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이나 정부 모두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지역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빙판길 사고로 귀성객이 숨지는가 하면 가족 간 말다툼이 범죄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는 올해 설 명절 연휴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농로 옆 개울가에 부서진 승용차 잔해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연휴 첫째 날인 지난 27일 고향집으로 향하던 일가족 4명이 탄 승용차가 길 옆 개울로 떨어져 가장인 운전자 50살 조모 씨가 숨지고 조 씨의 아내와 자녀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심한 커브길인데다 며칠 전 내린 눈으로 이미 빙판길이 돼 있었습니다. 가족 간 말다툼이 범죄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새벽 4시쯤 익산에서 38살 배모 씨가 아내와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아내의 차량에 불을 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중에 서로 이제 명절을 기해가지고 잘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만났다가 그 싸움이 이제 계속 이어졌던 거죠. 주요구에서 휘발유를 빼가지고 빈집을 노린 절도범도 붙잡혔습니다.
명절 당일인 지난 28일 익산시 신동에선 39살 송모 씨가 문이 잠기지 않은 단독주택에 들어가 귀금속 등 500만 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송 씨는 물건을 훔쳐나오다 때마침 돌아온 집주인 34살 이모 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거실 불을 켜니까 안방에서 이제 안방 쪽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쳐다보니까 도망가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랐지만 이번 연휴는 과거에 비해 평온했습니다. 교통사고와 강력범죄 모두 10에서 20% 가까이 줄어들었고 화재와 구급 출동 역시 많게는 30%가량 감소했습니다. 관계기관은 휴일이 하루 내지 이틀 줄어든 데다 방범과 구급조치 등에 대한 홍보가 효과적이었다고 분석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주 MBC와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오늘 다문화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주 MBC와 공동모금회는 방송을 통해 모금한 기부금을 전액 다문화시대 관련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지원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전주 MBC는 이와 함께 연중 캠페인으로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남원시 도통동 서남교회에서 100만 원을 모아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인재 채용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13%로 부산 27%, 대구 21%, 경북과 충남 17%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정읍과 김제 지역 닭 오리 농장의 이동 제한 해제를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전라북도는 AI로 인한 마지막 가금류 살처분 이후 정읍과 김제 지역은 30일간 추가 발병이 없어 방역대와 이동 제한을 풀기 위한 바이러스 검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준공 24년이 지난 도매시장 내 경매동과 관리동 10곳에 향후 3년간 국비 20억 원 등 모두 70억 원을 들여 시설을 전면 개보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그동안 일반 지원 부문으로 분류됐던 창업 벤처기업을 전략 지원 부문으로 변경해 자금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전략 지원 부문 중소기업 자금은 109억 원가량이 증가돼 최대 1,900억 원이 배정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이번 달 도내 400여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경기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은 61, 비제조업은 55로 모두 전달보다 하락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내수 부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